중국에 대한 15가지 충격적인 사실.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나라 15 중국. 상상할 수 없는 놀라움으로 가득한 광대한 땅. 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로 14개 국가와 인접해 있으며 넓이는 약 3.700만 제곱마일에 이릅니다. 이는 러시아와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국가이며 거의 미국 전체와 같은 크기입니다. 흥미롭게도 중국의 영토는 5개의 시간대를 덮을 수 있을 만큼 넓지만 전 국가가 오직 하나의 시간대만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수도 베이징이 오전 6시에 여명을 맞이할 때 신장 지역은 여전히 어두워 있으며 그곳 사람들은 태양을 2시간 이상 늦게 보게 됩니다. 독특한 지리적 위치 덕분에 중국은 지구에서 가장 다양한 지형 중 하나를 자랑합니다. 이곳은 네팔과 공유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건조한 고비 사막, 멋진 계단식 눈, 상하이와 선전 같은 현대적 해안 대도시의 고향입니다. 인구가 14억 명이 넘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로 전체 인구의 거의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는 지구에 있는 5명 중 1명이 중국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들이 모두 손을 잡고 원을 만든다면 그 사슬은 지구를 30번 이상 감을 수 있습니다. 샵14 별개의 세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정보 검열 시스템인 만리장성 방화벽에 둘러싸인 자체적인 인터넷 우주를 만들어 왔습니다. 간단히 말해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있다면 VPN 없이 구글맵을 이용하거나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유튜브에서 비디오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며 VPN 또한 엄격하게 감시됩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10억 명 이상의 중국인이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그중 10%도 국제 플랫폼에 직접 접속한 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중국은 챗GPT를 금지한 첫 번째 국가였지만 그 후 곧바로 베이두어니, 알리바바 통이, 이플리 테크스파크와 같은 국내 AI 기술을 출시했습니다. 뛰어난 언어 능력과 엄격한 지방 검열 규정을 준수하며 중국인들은 구글을 사용하지 않고 바이두를 사용합니다. 페이스북도 없고 소셜미디어, 결제, 메시징 및 공공 서비스를 통합한 슈퍼앱인 위챗을 사용합니다. 유튜브 대신 빌리빌리를 보고 틱톡 대신 듀인을 사용하지만 흥미롭게도 두 플랫폼 모두 바이트댄스 소속입니다. 듀인과 틱톡은 알고리즘부터 콘텐츠까지 완전히 다르며 모두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자 중 99% 이상이 구독 없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구독은 여러분께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13. 중국에서 발전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 현재 중국에는 60세 이상의 인구가 2억 8천만 명이 넘으며 이는 인구의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이 숫자가 4억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오늘날 유럽 전체 인구와 거의 같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현대적이고 종합적인 노인 돌봄 서비스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노인들은 무료 대중교통, 할인된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제공받으며 많은 도시에서 혜택을 누리기 위해 국가 노인 카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및 기타 주요 도시에서는 요양원이 고급 기술을 갖춘 생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아이케어 로봇, 건강 모니터링 장치, 알츠하이머 치료를 돕기 위한 VR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노인을 돌보는 직군은 매력적인 직업이 되고 있으며 월급이 최대 1,500달러에 이르러 더 많은 젊은이들이 간호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은퇴자들은 노인 대학에 다니며 그림 그리기, 춤, 어루 연주, 영어 공부 및 유튜버가 되는 방법을 배우면 삶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70세가 넘는 많은 할머니들은 건강하고 활기차며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며 소셜미디어에서 수백만 명이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를 방문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받거나 낮은 사회신용등급에 오를 수 있습니다. 12번. 중국 여성들이 남편 사냥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때 35년 넘게 시행된 일자녀 정책을 도입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남성을 여성보다 더 중시하는 사회 덕분에 중대한 성비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아내를 찾지 못한 남성이 4천만 명 이상이며 이는 캐나다의 전체 인구와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라는 결혼할 여성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국 여성들이 남편 찾기 강좌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정확히 들었습니다. 30시간의 수업이 약 3,080달러에 해당하는 이 강좌는 학생들이 부유하고 성공적인 남편이나 외국 파트너를 찾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일부 수업에서는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는 남성을 식별하는 방법, 적절한 여성 행동, 심지어 유혹 기술까지 가르칩니다. 번호 11. 중국에서 외국인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 첫 번째는 나사입니다. 티베트의 불교 성지로 3만 명이 넘는 승려가 있는 세계 최대의 불교 학원이 위치한 고도 4,000m 이상의 곳입니다. 이곳은 매력적이지만 오직 중국 시민만 입장이 허용됩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국제 방문객은 입장이 거부됩니다. 중국닝 산맥의 최고봉인 태백산은 도교의 성지이자 희귀 유전 자원의 보고입니다. 험준한 지형과 잦은 자연재해, 보안상의 이유로 외국인의 접근이 금지됩니다. 진사강 협곡 역시 군사적 전략 위치 때문에 출입이 제한됩니다. 유사하게 관광으로 유명한 노군산은 인근 군사기지로 인해 현재 국제 방문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수백 개의 신비한 난파선이 있는 동부 버뮤다 삼각지대를 일컫는 토양호가 있습니다. 세계의 지붕인 티베트, 그리고 신장에 위치한 로프르, 많은 탐험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죽음의 바다. 외국 관광객을 환영하지 않는 중국의 다른 장소들도 있으며 여기에는 우먼 계곡, 고대 마을인 로향, 루산 항구, 랑소 호수, 그리고 마문 고개가 포함된다.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영상이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알고 싶어요. 10번. 공공 결혼 시장. 중국, 특히 상하이와 베이징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전통적이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현대 문화 현상인 공공 결혼 시장을 만날 수 있다. 가장 유명한 장소 중 하나는 상하이 시내의 인민공원으로 매주 주말 수백 명의 부모가 모여 자녀의 프로필을 광고하며 직접적으로 결혼을 중매하는 형태를 띈다. 우산이나 임시 옷줄에 자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걸어둔다. 나이, 신장, 교육, 직업, 수입, 거주지, 심지어 이상적인 배우자에 대한 기준까지. 어떤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적이 없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국유은행에서 일한다고 명시하기도 한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가 공원 밖에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알더라도 어색하게 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젊은 중국인들은 결혼을 늦추거나 아예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이로 인해 부모는 더욱 걱정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다. 구돼지를 위한 고급 아파트 건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현재 중국은 전 세계 돼지 개체수의 거의 50%를 기르고 있습니다. 4억 5천만 마리 이상의 돼지가 있으며 이는 미국의 전체 인구보다 많습니다. 중국은 돼지 양육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농장이 아니라 중국은 각 돼지가 26층까지 올라가는 건물에 체크인하는 고급 아파트에서 돼지를 기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돼지 농장으로 연간 1.200만 마리 이상을 기르고 생산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 돼지 아파트의 운영은 폭스콘의 아이폰 생산 라인만큼 정밀합니다. 돼지의 배설물조차 측정, 수집, 재활용되어 농업에 활용됩니다. 각 층은 특정 용도로 설계되어 있으며 한 층은 번식용 돼지를, 다른 한 층은 먹는 법을 배우는 새끼 돼지를, 또 다른 층은 살찌우는 돼지를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앙 제어 시스템은 급여, 청소,
건강 모니터링 및 냄새 제어까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고려했습니다. 모든 것은 스마트 센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마치 하늘에 있는 4.0 스마트 농장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큰 도시, 마법의 도시 모도. 상하이는 인구 2,800만 명 이상을 자랑하며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현대 도시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엘리트 글로벌 기업가들이 모이는 장소이자 아시아와 유럽의 문화 본질을 아우르는 도시입니다. 도쿄와 델리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 유학생, 관광객을 포함하면 상하이에는 마치 전 세계가 모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상하이는 국제적인 세련미와 전통 중국 문화의 아름다움이 만나는 곳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건물인 상하이 타워와 같은 마철루들이 시속 46마일의 엘리베이터 속도로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그 아래에서는 매력적인 아르데코 건물들이 19세기와 20세기 식민지 시대의 역사적 영혼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현대의 서양 건축과 고대 중국 모티프가 독특하게 어우러진 차이니즈 데코 스타일이 탄생한 곳이기도 하며 이 도시의 대담한 엘리트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상하이는 아시아의 주요 경제 중심지이기도 하며 2023년에는 약 6,500억 달러의 GDP를 기록하여 스웨덴 경제와 맞먹고 있습니다. 상하이 항구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컨테이너 항구이며 자유무역 시범지구, 장지항, 카오허진과 같은 경제구역은 테슬라, 애플, 알리바바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부터 금융 투자자들까지 수많은 기술회사와 스타트업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상하이를 중국 및 세계로의 필수 비즈니스 관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고급 차량과 함께 있는 거리 장사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또는 포르쉐의 운전자가 광장에서 트렁크에서 즉석에서 버블티, 구운 과자 또는 미니 골동품을 판매하는 모습은 마치 코미디에서 나온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는 트렁크 마켓이 새로운 현상이 되었습니다. 수백 명이 자동차 소유자들을 끌어모으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후에 휴식을 취하고 친구를 사귀며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단순히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다. 10만 달러 이상 가치의 레인지로버가 핫도그를 판매하는 혼다 옆에 수공예품 판매대를 차리고 있다. 이는 계급과 거리 음식이 같은 길에서 공존하는 현대 시장이다.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2023년 동안에만 10,000대 이상의 차량이 이러한 시장에 참여해 고급스러움과 일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번호 6. 전자상거래 제국과 라이브 스트림 판매의 지배. 아마존이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소매 거대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중국을 살펴보라. 알리바바, JD.com, 핀듀어듀오 등 다양한 플랫폼이 온라인 쇼핑을 전국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시켰다. 11월 11일, 더블11은 원래 중국의 솔로 휴일이었지만 현재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를 합친 규모를 초과하는 지구에서 가장 큰 쇼핑일이 되었다. 2023년 동안에만 이날의 전자상거래 수익은 알리바바에 따르면 1,550억 달러를 초과했다. 이 금액은 단 24시간 만에 뉴질랜드의 GDP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쇼핑 열풍의 중심에는 세계 어디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라이브 스트림 판매 현상이 있다. 2023년 중반 기준으로 7억 6,500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미국 인구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로 정기적으로 쇼핑 라이브 스트림을 시청하고 있다. 많은 라이브 스트리머들은 이제 연예인들처럼 각자의 팀을 두고 있습니다. 이 팀은 감독, 조명 전문가, 대본 작가,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소비자 심리학자까지 포함됩니다. 진행자들은 파자마를 입고 마스크를 바르고 치킨을 들고 있어도 시간당 수십만 개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쇼는 샵 오동굴 사람들 공동체보다 더 많은 시청자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밝은 조명과 마철로와는 대조적으로 약 3,500만 명의 중국인들이 동굴에서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맞게 들었습니다. 현대의 동굴 사람들은 사치스러운 동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이러한 동굴, 즉 요동은 산시, 샹시,
해안 지방의 산악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이 지역의 점토 지질은 파기 쉬워 자연 단열 효과를 제공합니다. 고급 동굴은 언덕 깊숙이 지어지며 유리문, 커튼, 실내 화장실, 그리고 반짝이는 흰색 타일벽이 특징입니다. 월세가 $30에서 $50 정도로 뉴욕 교외의 스튜디오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 주민들을 동굴에서 이주시키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국은 이 동굴들을 생태 건축유산으로 보존하고 리모델링하며 추가 시설을 제공하고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샵4 중국, 복제 기술의 왕국. 중국을 방문할 때 단순히 공간을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계의 복제품을 탐험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점심값처럼 가격이 저렴한 애플 아이폰부터 면밀히 제작된 샤넬이나 구찌 가방까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위해 3번이나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중국의 복제 기술은 세계가 고개를 숙이게 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여기서는 가짜 상품이 더 이상 경시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마지막 스티치와 포장까지 완벽한 복제품에서부터 재미있는 단순 모방품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세분화가 된 $10억 규모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홍치아오나 루오후 같은 시장에서는 애플, 아디다스, 루이비통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제품을 원가의 5%에서 10%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방이나 전화기뿐만 아니라 중국은 시멘트와 콘크리트로 세계 전체를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장시성에는 거의 30m 높이의 에펠탑이 세워졌고 광동에서는 오스트리아의 고대 마을 할슈타트가 마지막 벽돌까지 그대로 복제되었으며 인공호수와 유럽식 교회, 스타벅스 카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샵 3음력설 음력설 또는 춘절이라고도 알려진 이 명절은 중국에서 가장 크고 신성한 전통 홀리데이입니다. 음력 새해의 시작을 기념하며 사람들은 쥐, 소, 호랑이, 토끼, 용과 같은 12간지를 사용하여 각 해를 상징합니다. 매년 새해에 3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50억 번의 여행이 발생하며 수백만 명이 가족과 재회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이동 현상으로 불립니다. 새해는 불꽃놀이, 만도, 빨간 봉토, 그리고 CCTV 춘제 갈라가 없이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매년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시청하는 이 행사에서 중국인들은 폭죽 소리와 빨간 색깔이 악령을 쫓아내고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설날 연휴는 최대 15일 동안 이어지며 이는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전통, 가족, 미래에 대한 신앙과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맛, 소리, 색으로 가득한 활기찬 축제 시즌은 이를 경험하는 이로 하여금 단순한 새해가 아니라는 외침을 하게 만듭니다. 중국 샵 이 요리는 맛과 전통이 완벽하게 결합된 것입니다. 서양과는 달리 칼과 포크가 주요 식기인 서양과 달리 중국 사람들은 3,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매년 중국은 젓가락 생산을 위해 2천만 그루의 나무를 사용하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젓가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중국 요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신맛, 매운맛, 짠맛, 쓴맛, 단맛의 5가지 맛의 균형입니다. 특히 중국인들은 매운맛에 대한 인내심이 대단하며 특히 사천 지방에서는 사천 고추 덕분에 요리가 혀를 마비시킬 만큼 매울 수 있습니다. 매운맛 외에도 중국은 물 없이 찌는 요리법이나 토기 냄비 요리와 같이 독특한 요리 방법으로도 유명합니다. 자연의 맛을 보존하기 위해 차를 끓이는 방법. 중국을 방문할 때 관광객들은 크리스피한 피부의 베이징 덕, 매운 스촨 허궈, 안에 육수가 들어있는 상하이 만두, 강한 냄새지만 유혹적인 맛의 냄새나는 두부와 같은 상징적인 요리를 놓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생활비 1위. 중국의 생활비는 대도시와 농촌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음식에 관해서는 중국에서 외식하는 것은 서양 기준에 비해 상당히 저렴할 수 있습니다. 캐주얼한 레스토랑에서의 간단한 식사는 약 $3에서 $5 정도이며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1인당 $30에서 $50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요리할 경우 채소, 고기, 쌀 및 기타 필수품으로 구성된 장보기 바구니는 보통 소비 습관에 따라 월 $150에서 $300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중국의 교통비도 매우 합리적입니다.
대도시의 지하철 요금은 0.5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이며 택시 요금은 약 2달러에서 3.00달러로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시스템 중 하나인 고속철도에서는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약 820마일의 여정에 대해 90달러에서 150달러의 티켓 요금이 필요하며 이는 미국의 국내선 항공료와 비슷합니다. 총체적으로 중국의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월 1,500달러에서 3,500달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작은 지역에서는 700달러에서 1,5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감안할 때 중국은 당신이 방문하거나 정착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1번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니면 0번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피드백 감사합니다. 이곳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고 이 나라를 방문하고 싶다면 숫자 7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중국에 가는데 필요한 비자와 기타 요구사항을 공유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름다운 중국 땅을 탐험했습니다. 오늘의 여행 다큐멘터리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세계의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우리의 다음 여정에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